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지만 테크 전반에 대한 세론으로 이어지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주가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조금 짚고 넘어가고 끝부분에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자체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부분들이 더 많았고 아직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프리뷰에 체크했던 것보다 더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다각도로 체크하는 네이버 콘텐츠를 3차례 발견했었는데 당시 짚어드렸던 내용은 첫 번째로는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가이던스와 수요와 공급의 가시성 그리고 H백에 대한 코멘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한 결과로 보면 이번 분기에만 갭 순이익 기준으로 6.2빌리언을 벌어들여서 하반기 실적을 생각할 때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27비 이상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PS로 환산하면 약 10 정도를 예상 중인데 이번에는 특히 3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24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채우지 못할 거라고 전망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을 웃돌 정도로 충분한 AI 칩을 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업비용이 얼마인지를 체크하여 이번 2분기에 매출이 크게 증가한 이후 앞으로 늘어갈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트렌드를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16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JP모건이 얘기한 것으로 확인해 볼 때 2분기에 대략 12빌리언 정도를 예상한다고 얘기했고 가이던스에서는 일부 불사이드에서 14에서 15빌리언을 예상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친 듯한 실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는 3분기 16빌리언이라는 엄청난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했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매량 자체는 QoQ로 크게 늘지 않았더라도 H백을 본격적으로 많이 요구하기 시작하는 믹스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분기에는 HSBC 추정 결과 27에서 28만 대 정도의 레거시 A백 재고가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3분기에는 자연스럽게 신규 고객 중 H백의 판매량이 늘면서 믹스 개선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COWS 캐파에서 찍어낸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3분기와 4분기로 갈수록 공격적인 이유는 이러한 플로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대략 가정한다면 베런지의 인터뷰 결과 4월부터 급격하게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수요 증가로 H백 수요가 급증했고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는 수준에 이르자 5월 26일 TSMC의 슈퍼 한런을 요청하고 27일부터 대만대 축사를 시작으로 대만을 2주간 방문했을 때 5월 20 공급망 내 기업 총수들과 면담하고 후공정, 테스트 모듈, 베이스보드, 서버, ODM 기업들과도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얘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분기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TSMC 캐파와 삼전 하이닉스의 HBM 캐파, 폭스콘의 모듈 및 기판 캐파, 위스트론의 베이스보드와 킹위엔전자의 테스트, 퀀타의 렉 캐파가 램프업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례대로 조금씩은 뒤에서 3분기, 4분기부터 계속해서 매출단의 서프 견인을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컨퍼런스 콜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공급 파트너사들이 상당한 램프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지난 10년 동안 공급망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음을 얘기했으며 특히 가장 좋았던 것은 어쨌든 현재 가장 병목이 되고 있는 분야인 COWS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서 추가적인 캐파와 공급자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미 대만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코멘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UMC와 ASE의 자회사 실리콘웨어, 암코가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그 주가들은 꽤 괜찮았는데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매 분기 공급이 늘어날 거란 가이던스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낮은 영업비용 증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매출은 더 크게 늘었고 영업비용은 예상보다 더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두 차례 확인한 이상 본격적으로 H백 판매량이 증가하는 시점에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년에는 영업이익률 55%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외사들의 OPM도 내년 평균 54% 정도를 예상하다가 현재 56% 정도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다양한 코멘트를 통해서 수요는 현재 내년 2분기까지 차있고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은 당분간 QoQ로 내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제가 보고 있는 주요 외사들의 평균 24년 EPS도 대략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인데 평균적으로 24년에 11.5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 16.5달러를 예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24년의 엔비디아 PER은
40배에서 28배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셈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 감산에 대한 비즈니스 인사이더발 보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훑어봤습니다. 기가 베를린 감산은 사실은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감산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생산량을 더 이상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모멘텀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워닝콜에서 머스크가 언급한 것과 같이 모델3 하이랜드로의 전환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일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9월 초에 윤곽이 드러나고 9월 말에 하이랜드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델3 신제품인 하이랜드에 대한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생산 부분이었습니다. 시험 생산 페이지가 종료되었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면서 8월 25일까지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할 것임을 전했죠. 이래서 9월까지는 내부 목표상 일 생산 능력 1200대 정도로, 이 정도면 주간으로 8400대에 달하기 때문에 월 단위로는 3만 대 캐파로 정상 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시험 생산 단계에서 지금 상하이 공장 1단계 배터리팩 생산을 중단했던 걸 생각하면 아마 대략 손실분은 지금까지 2만 대에서 3만 대 정도로 예상합니다. 프리몬트에서도 비슷한 로스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5만 대 정도의 전분기 대비 생산 감소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일부 물사에 대해서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의 램프업을 통해 얼마나 생산 부족분을 메꿔줄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가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가 베를린 감산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 뉴스 자체는 5,000대씩 생산하다가 4,300대로 감산했다, 이런 내용이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기자분이 아마 이전 기록을 오해하시면서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트로이 자료를 통해 체크해본 결과 대략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볼 때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의 주당 생산량은 분기 단위로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이 베를린 값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추정했을 때 이런 그림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매긴 건데, 베를린은 1분기에 생산 속도가 주간 3,000대 정도였고 2분기에 3,500대로 생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1분기와 2분기에 생산량 증분이 거의 크지 않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5,000대 추정치가 아마 조금 오해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에서 테슬라 자체의 워크플로우 지표를 보고 내린 결론 같긴 합니다. 그래서 6월의 목표치보다 대략 7월과 8월에 일간 870대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중요했던 디테일은 7월 25일에 692대, 7월 28일에 806대를 생산하면서 이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뉴스가 얘기했던 감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7월과 8월의 목표치는 870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제로는 75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구나 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7월과 8월에 생산량이 추정치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죠. 2분기에 700대 정도를 생산을 하다가 현재는 75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내부 목표는 870대 정도이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피크까지 생산량을 맥시멈으로 찍은 것을 비교한 것 같은데,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베를린 기준으로 이미 피크에서 2월 말에 4,000대를 찍었고 3월 말에 5,000대, 텍사스는 4월 초에 4,000대, 5월 초에 5,000대를 기록한 이후 그 이상의 캐파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건 맞습니다.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실적 발표 자료에서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실제로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생산 캐파는 생산 속도, 한마디로 주간 생산량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아까 트윗으로 보셨던 최대 주간 생산량이 평균 주간 생산량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시험 기간에 최대 얼마나 몇 시간씩 공부하느냐,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도 그만큼 공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생산 속도는 장비의 가동 시간이나 각종 부품들의 공급 가용성, 그리고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다운타임, 규제 고려 사항이나 기타 요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이것이 지금 시기에 생산량을 늘리는 국면에 있는 공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2019년과 2020년의 상하이라든지 현재의 기가 텍사스와 베를린 같은 것이죠.
이렇다면 일정 부분 비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기가베를린의 개인적인 추정치였죠. 2분기 생산량이 약 700대, 그리고 지금 7월과 8월의 일 생산량이 750대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거의 일치하는 트렌드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유럽 지역 내에 수요가 생각보다 부족하거나 램프업에 이상을 겪는 등 어떤 요인으로건 결국에는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량을 아래쪽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건 좋은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개인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디테일을 높이기도 하고 10에서 15분 내외에 유튜브에서 담을 수 없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담은 플랫폼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